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1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 역시 또 생각이 문제야입니다. 1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강의를 올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한참을 쉬었다가 강의를 올리면은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신 모양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지인들도 보기 힘들어졌고요.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불행은 그렇게 다른 불행보다 덜 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데 쓰죠. 이왕 닥친 위기이고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될 것이고 가족도 친구도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혼자 가는 인생에서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줄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기회로 여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산, 명예, 지위, 타이틀, 어느 것 하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쓰러지고 나서 고통에 당황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삶을 좀 더 가볍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를 깨어남의 시기라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많은 또 현자들의 말씀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서 또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죠.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들었던 노래라든지 어제 저녁에 들었던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우는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고 일주일, 2주일 지속되면 그것은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그 노래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래소리를 멈추려고 TV를 보고 라디오를 들어봐도 또 일부러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잠깐은 멈출 수 있어도 다시 그 노래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즐겨 듣던 노래소리라 하더라도 잠깐 들으면 좋죠.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들리게 되면 나중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겹죠. 이렇게 노래소리가 몇 주 정도만 지속되어도 삶이 황폐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우리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란 놈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말을 걸거나 간섭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인 미래를 보여주거나 자신을 헐뜯는 것을 계속합니다. 이런 생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한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켜는 순간 어제 뉴스에서 본 교통사고 장면이 생각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대파되고 운전자는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힌 것이죠. 그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잠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가상의 남자는 같은 차를 10년 이상 타다 보니까 혹시 운전 중에 차가 멈춰서 뒤에 따라오는 대형 트럭이나 대형 차가 추돌해서 자신이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고 이제 한참 학비가 필요한 큰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끊기게 되면 부모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은 순식간에 들었다가는 금방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운전대를 잡고 회사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장 상사가 불러서 어제 제출한 보고서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의 기분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절망감의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루저라는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무능한 능력으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없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속이 상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직장 후배가 커피를 한 잔 건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쉽게 돌아가지 않고 후배마저 자신을 무시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쩌면 상사 앞에서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능한 선배라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후배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나서 한숨을 돌린 후 자리에 앉으니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속이 쓰리고 배가 쥐어짜듯이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얼마 전 보았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복통이 왔을 때마다 위장약을 먹고 소화제를 먹게 되면은 위암의 증상을 가리게 되어서 위암이 다 퍼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암이 생겨 수술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직업도 없는 아내가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얼마 전 지인이 췌장암으로 입원해서 문병을 다녀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지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신도 투병으로 인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이며 아이들의 학비 그리고 아이들의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복통이 잦아들 때쯤 그런 생각도 줄어들게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큰아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기분은 이제 나아져서 큰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요즘 난리가 난 청년 실업이 떠오르죠. 아무리 명문대를 졸업해도 몇 년씩 취준생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가상의 남성의 예는 한나절에 불과한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더욱더 생각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은 밤이 되면 더 감상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자신을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리저리 발로 차이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생각의 비수에 꽂힌 채 날이 밝게 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노년을 걱정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미래가 비극으로 치달고 자신의 자식은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도 비극적인 질병으로 이 세상을 끝맺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가상의 남성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여기서 생각은 무작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망가진 라디오처럼 이런저런 내용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아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교묘하게 위장한 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현실화될 것 같은 것처럼 위장한 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즉 생각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은 내 것이니 틀림없는 진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며 절대 불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설사처럼 마구 생각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뇌는 말을 함부로 뱉어낼 뿐입니다.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라면 내가 생각을 조절하고 생각을 단속하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생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기만 할 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것도 우리가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외계의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곤 합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이 휘두르는 폭력을 멈추고 생각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죠. 하지만 명상 방석에 앉아 명상을 할 때도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기는 해도 생각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5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물론 명상에 숙달한 분들은 생각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 방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생각들은 다시 머릿속에서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노래를 같은 곡조로 같은 박자로 불러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생각과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과 싸울수록 생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라고 짓거리던 거기에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왜 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에 대꾸를 하게 되면 생각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창을 맞게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자책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창을 맞는 것입니다. 그저 또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에 휘둘리다가도
내가 하는 생각에 대꾸하지 않는 법을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건강염려증에 휘둘렸구나.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대략적인 생각의 카테고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은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러 올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에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뿐입니다. 그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지켜보듯이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행인쯤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반, 아니 80%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그리고 평생 우리와 같이 하게 될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와 같이 가는 동반자를 무심하게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